AI가 당신 목소리를 복제해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2025년 홍콩에서 CFO가 딥페이크 회의에 속아 345억 원을 송금했죠. 이 공격은 이미 내 지갑과 계좌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전문 해커 없이도 AI 하나로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계좌를 지킬 방어선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사이버 범죄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픈 AI는 2025년 공식 보고서에서 GPT 계열 모델이 실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된 사례를 20건 이상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싱 메일 자동 생성, 악성 코드 디버깅, 소셜 엔지니어링 스크립트 작성, 전부 AI가 대신합니다. 더 놀라운 건 다크웹 시장입니다. 프라우드 GPT, 웜 GPT 같은 제한 없는 악성 AI 모델이 월 20만 원대에 유통되고 있거든요.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피싱 키트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 지스케일러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반 피싱은 기존 방식 대비 탐지 우회율이 3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존 백신과 스팸 필터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이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아침 회사 CEO 이름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문체도 서명도 발신 시간대까지 완벽합니다. AI가 CEO의 과거 이메일 수백 건을 학습해 만들어낸 스피어 피싱 메일이거든요. 스팸 필터는 정상 메일로 분류했습니다. A씨는 계좌 이체를 승인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에게 거래처 담당자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 세금 납부 요청입니다. 이 목소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 유튜브 인터뷰 영상 3초가 전부입니다. 11랩스 같은 상용 음성 복제 도구로 충분한 셈입니다. 이게 내 월급과 생활비를 직접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5년 통계를 보면 국내 랜섬웨어 피해 기업 중 78%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AI 자동화 공격이 방어력이 낮은 곳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론 AI가 사이버 범죄의 핵심 무기가 됐다는 말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AI가 해킹의 진입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사이버 공격은 수년간 훈련된 해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코딩 실력, 취약점 분석,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했죠. 지금은 챗GPT류 모델의 은행 직원 사칭 문자 써줘 라고 입력하면 수십 가지 변형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오픈 AI가 안전장치를 강화하자 제한 없는 오픈소스 모델로 대체되는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규제를 피해 항상 다음 도구가 등장하는 흐름인 겁니다. 딥페이크 기술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고성능 GPU와 전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앱 수준의 도구로 실시간 얼굴과 목소리 교체가 가능해졌거든요. 진입 비용이 사실상 영원에 수렴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자동화의 폭발입니다. AI는 단일 공격자가 하루에 수천 명을 동시에 타겟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SNS 데이터로 개인 맞춤형 피싱을 대량 자동 발송하는 방식이 실제 사례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들은 어떤 구조로 설계되길래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AI 기반 공격은 크게 3단계로 작동합니다. 1단계는 정찰입니다. AI가 타깃의 SNS와 링크드인을 수집합니다. 직위, 말투, 인간관계를 자동으로 프로파일링해 맞춤형 미끼를 만드는 데 수분이면 충분합니다. 2단계는 생성과 실행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싱 메일과 딥페이크 통화가 자동 제작되어 대량 발송됩니다. 사람이 검토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3단계가 결정적입니다. 회피 단계인데요.
AI는 보안 솔루션의 탐지 패턴을 학습합니다. 필터를 우회하는 변형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기존 백신이 이 방식에 무력화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찰 자동화 맞춤 공격 생성 방어 우회. 전 과정이 사람 없이 돌아가는 파이프라인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백신도 못 막는 공격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보안 기업들도 AI를 쓰는데 왜 방어가 공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공격자 우위의 비대칭 구조 때문입니다. 공격자는 AI를 한번 설정하면 수천 건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방어자는 모든 접점을 24시간 감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비용과 속도에서 처음부터 기울어진 게임인 겁니다. 규제 공백도 문제입니다. 미국 CISA와 EU의 AI 관련 법안 모두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도 AI 보안 관련 법안이 2026년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2026년 보고서는 AI 자동화 공격이 향후 2년 내 전체 사이버 공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론을 다시 짚겠습니다. AI가 사이버 위협의 핵심 무기가 됐고 구조적으로 방어보다 공격이 유리한 환경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어 수단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두 번째 채널 확인이라는 방법입니다. 전화가 왔으면 문자로, 문자가 왔으면 전화로, 이메일이 왔으면 직접 전화로 재확인하는 겁니다. 딥페이크는 두 채널을 동시에 장악하기 어렵거든요. 기업 차원에서는 이메일 본문대에 송금 요청에 별도 내부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2025년 피해 기업 분석에서 승인 절차가 2단계 이상인 기업은 피해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진짜 방어선은 기술이 아닙니다. 심리입니다. AI 공격은 긴박감과 권위를 동시에 자극해 판단을 마비시키도록 설계됩니다. CEO의 긴급 이메일, 거래처의 급박한 전화, 멈추고 확인하는 이분이 내 장바구니와 생활비를 지키는 유일한 방어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복제됐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입니다. 그리고 그 복제된 목소리가 지금 누군가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있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하나입니다. AI는 이미 범죄 영역에서도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합법적인 노동시장에서도 정확히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만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을 만들어내는 자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던져놓았습니다.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면 모든 사람에게 월 445만 원의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계산이 실제로 성립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그 계산의 정체를 공개합니다.